여러분에게 건강 솔루션을 전해주는 TV닥터 처방전. 안녕하세요, 장수정입니다. 네, 오늘은요, 우리 일상 속에 파고드는 가짜 배고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과 전문의 이영달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오늘 주제가 가짜 배고픔이잖아요. 저는 늘 배고픔을 잘 느끼는데 가짜 배고픔 어떤 증상인가요? 가짜 배고픔이라고 함은 체내에서 음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데 배고픔을 느끼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 많은 현대인들이 피로와 스트레스 등으로 가짜 배고픔을 많이 느낀다고 하는데요. 가짜 배고픔에 속아서 음식을 자꾸 먹으면 당연히 살이 찌게 되고 각종 만성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짜 배고픔은 그러면 심리적인 요인이 참 많이 작용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진짜 배고픔과 차이점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진짜 배고픔은 식욕과 관련한 여러 호르몬이 작용해서 발생을 합니다. 신체 에너지원으로 쓸 영양소인 혈당이 떨어지면서 인슐린이 감소하고 배고픔을 느끼게 되는 것인데요. 네. 가짜 배고픔의 경우는 감정적으로 우울하고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허기를 느끼는 것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콜티솔 분비가 과다해지면서 식욕 관련 호르몬의 균형이 깨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가짜 배고픔이 발생합니다. 선생님, 제가 배고픔을 참 많이 느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가짜 배고픔하고 어떻게 구별을 해야 될까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그 배고픔을 이겨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로 식사를 한 지 3시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갑자기 배가 고프다. 두 번째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배고픔이 심해진다. 세 번째로 떡볶이, 초콜릿 등 특정 음식이 먹고 싶다. 네 번째는 시간이 지나면 배고픔이 사라지고 음식을 먹어도 공허한 기분이 든다. 이처럼 특정 음식이 당기고 먹어도 공허하다면 가짜 배고픔입니다. 스트레스를 음식으로 보상받으려고 하는 습관은 비만의 원인이 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럼 제가 느끼는 것들은 다 가짜 배고픔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 배가 고플 때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잖아요. 그럼 이건 진짜 배고픔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행위적 배고픔, 즉 진짜 배고픔은 신체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혈당이 떨어졌을 때 인슐린이 감소하면서 배고픔을 느끼는 것이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배고픔이 더 커지고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고 어떤 음식이든지 먹고 싶고 음식을 먹은 후에 만족스러운 감정이 든다는 것이 진짜 배고픔의 특징입니다. 식사 습관과 관련한 사연이 도착을 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이 사연을 들어주시고요. 처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빨리빨리 습관을 지닌 대한민국의 평범한 30대 시민입니다. 특히나 제가 제일 빨리 하는 건 바로 밥 먹는 습관인데요. 최소 10분 컷으로 밥 한 공기를 뚝딱 하거든요. 밥을 빨리 먹어치워서 그런가 1시간도 되지 않아서 입이 심심하고 공허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배가 부른 듯 배가 부르지 않는 느낌, 대체 왜 그런 걸까요? 하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빨리 식사를 하는 습관이 가짜 배고픔을 더 많이 느끼게 하는 건가요? 식사 속도가 빠르면 혈당 조절의 균형이 깨져서 금방 가짜 배고픔을 느끼게 합니다. 음식을 허겁지겁 먹기보다는 천천히 드시는 것이 좋은데요. 그래야 렙틴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적절한 포만감을 느끼고 식사량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대략 20분 정도에 걸쳐서 식사를 하는 것이 좋으며 가장 이상적인 식사 시간은 아침에 일어나서 1시간 내에 식사를 하고 잠자리 들기 전에 3-4시간 전에 저녁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네, 일단 빨리 식사를 하는 습관부터 고쳐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가짜 배고픔과 구별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체내에 수분이 부족하면 뇌가 목마름을 배고픔으로 착각을 해서 음식을 찾는 경우가 있는데요. 수분을 보충해주는 방법으로 가짜 배고픔을 구별해 볼 수 있습니다. 물 200ml만 있어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식후 3시간 이내에 배고픔이 느껴진다면 생수 200ml를 마시고 20분 정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20분 후에도 여전히 배가 고프다면 이는 진짜 배고픔일 확률이 높고요. 네. 그렇지 않다면 가짜 배고픔일 확률이 크니 굳이 배를 채우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사실 집에 있는 시간이 참 길어지다 보니까 심리적으로도 불편해서 먹는 것들 참 많이 찾기 쉬운데요. 가짜 배고픔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음식을 계속 섭취하면 살이 찌고 비만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비만은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 혈증 등 다양한 만성질환을 위험을 높입니다. 가짜 배고픔이 생겼을 때 산책을 하거나 TV를 보면서 음악을 듣는 등 다른 행동을 하며 시간을 보내면 자신도 모르게 배고픔이 없어질 수 있고요.
취침 전 공복을 유지해 주시고요. 유산소 운동보다는 스쿼시나 축구, 농구처럼 강도 높은 운동을 짧은 시간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소화와 식욕과 관련해서 OX 퀴즈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준비되셨죠? 문제 내주시죠.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우유가 식욕 억제에 도움이 된다? 이거 너무 쉽습니다. O입니다, O. 제가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정답은 O입니다. 네, 이유가 뭔가요? 우유를 마셔줌으로 인해서 식욕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가짜 배고픔이 참을 수 없을 만큼 크게 느껴지면 무조건 참는 것만이 답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더 큰 폭식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건강한 간식을 소량 섭취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겠는데요. 설탕이 첨가되지 않은 채소나 견과류, 생과일 등의 섭취를 추천하며 계란이나 닭가슴살, 두부 등의 고단백 식품을 조금 섭취하는 것이 식욕 억제 효과 및 포만감을 느낄 수 있게 도와줍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건 소량인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내주시죠. 밀가루 음식은 소화 불량을 유발한다? 이것도 정답 쉽습니다. O입니다. 네, 정답은 O입니다. 네, 이유가 뭔가요? 식사를 한 뒤 소화가 안 되거나 속이 불편하다면 밀가루에 함유된 불용성 단백질인 글루텐과 관련된 증상일 수가 있습니다. 이 글루텐은 물에 풀어놔도 용해가 되지 않는 불용성 단백질이며 위산이나 소화 효소로도 잘 분해내기 어렵습니다. 글루텐 불내증에 걸리면 설사, 복통, 변비, 복부 팽만 등 소화 기능 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요. 뼈에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게 방해를 해서 골다공증 등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성장기 어린이나 노약자분들은 특히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네, 주의를 조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내주시죠. 네, 세 번째 문제입니다. 양배추가 소화에 도움이 된다? 저는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습니다. O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O입니다. 네, 그 이유가 뭔가요? 양배추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셀레늄 성분이 들어있어서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위의 염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양배추 안에 들어있는 비타민 U 및 K는 위산의 억제, 염증 제거, 점막 보호 등에 도움을 주고요. 위산과 관련된 역류성 식도염과 위궤양 등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TV닥터 처방전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선생님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받는 스트레스를 먹는 것으로 해소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기분을 좋게 만들 수는 있지만 이런 일이 지속되어 반복되면 결국 체중 증가와 비만으로 이어져 만성 대사성 질환을 유발하기 쉽습니다. 운동, 명상, 음악 감상 등의 취미 생활로 가짜 식욕을 해소하고 참을 수 없다면 먹고 싶은 음식을 천천히 적은 양만 섭취해서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알찬 주제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두가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TV닥터 처방전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